1작업에서 6번과 7번 지시사항을 수행하신 다음에 2작업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함수는 마지막에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2작업 지시사항 보시면 필터 및 서식입니다. 2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목표값 찾기 하고 필터하는 거, 또는 이번 문제처럼 필터 및 서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시사항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번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했죠. 그럼 여기에서 항상 똑같아요. 복사 범위는 B4번부터 H12번까지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하기죠. 제2작업 가셔서 B2번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에서 복사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장의 지시사항 보시면 모든 시트의 AR 너비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A 클릭,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는 1로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지금 복사를 하니까 좁아서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제대로 보이는 데는 놔두시고 보이지 않는 열과 오른쪽 열 사이에 열 머리글 사이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데이터가 다 올바르게 표시가 돼요.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푸실 건데요. 고급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고급 필터를 하시려면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조건을 설정을 하실 때는 문제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맨 처음에 관할 지역이 그랬죠. 그럼 관할 지역 클릭, 컨트롤 C, 조건 범위가 어디부터입니까? B14번부터죠. B14번 클릭, 컨트롤 V, 관할 지역이 어디를 했습니까? 서울.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아래에다가 서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강일이 그랬죠. 그러면 개강일 클릭, 컨트롤 C, 관할 지역 옆에 즉 C14번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넣으실 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 지금 현재에서는 서울 이거나죠. 그런데 서울 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ND죠. AND일 때는 같은 행에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C15번에다가 하시는 거고, 지금은 서울 이거나죠. OR이에요. OR이면 바로 밑에 칸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개강일이 언제랬습니까? 2020년 6월 1일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상기호 하시고 2020-06-0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조건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실 건데,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시려면 데이터 메뉴에서 거기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써 있어요. 고급을 클릭하시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있는데, 목록 범위는 항상 복사해온 범위입니다. 목록 범위 다시 잡으셔도 되고요. 조건 범위, 조건이 다 들어가게 잡으셔야 돼요. OR일 때는 6개, 이렇게 6개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를 B18번 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시오 그랬는데, 복사 위치 클릭이 안 되시죠. 그 이유는 다른 장소의 복사,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B18번 셀. 그럼 클릭하시고 다 한 거예요. 확인. 그러면 지금 5개가 출력이 되죠.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서울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대구와 부산 2개가 나왔는데 얘네는 6월 1일 이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했을 실수를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고급 필터는 끝났고요. 두 번째 표소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을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7번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리고
머리끌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고 그랬죠. 이럴 때는 필터 나온 결과값 먼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게 채우기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번이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홈 메뉴에 표 서식에 보시면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보통 7번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우스 대고 있으시면 표 스타일 보통 7번이나 뜨죠.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머리끌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 머리끌 포함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열이 조금 부족하죠. 얘는 더블 클릭해서 넓혀 주셔서 데이터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적용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 작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3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3작업 보시면 피벗 테이블 나와 있는데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또는 부은합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력 형태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항상 3작업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결과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오시면 돼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우선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 표 범위 잡으라고 나오는데요. 표 범위는 복사하는 범위 B4부터 H12번 H12번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라 나오죠. 여기에서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3작업에 B2번 셀부터입니다. B2번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A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는 얼마로 합니까? 1.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메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 연수 과정명의 개수와 연수 인원 단위명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총 4개의 필드를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딱 보셔서 연수 시간,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여기에는 단추가 있죠. 이 단추 보고 행이냐 열이냐를 판단을 하십니다. 우선 관할 지역은 오른쪽 옆으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관할 지역은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수 시간은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가면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개수, 연수 과정명,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뭐 최대값, 개수, 평균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가필드인데요. 여기에서 연수 과정명을 끌어다가 값에 놓으시고 개수하고 연수 과정명이나 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이죠. 연수 인원을 딱 끌어다 놓으면 ITQ 시험 특성상 두 번째가 거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뭐가 나와요? 합계가 나오죠. 그러면 합계 연수 인원 클릭하셔서 필드 설정으로 가십니다. 필드 설정으로 가셔서 뭐를 하셔야 돼요? 평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두 번째 게 필드명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을 바꿔놓으시면 위에 평균, 연수, 인원 이렇게만 뜨죠. 그러면 실제로도
연수 인원까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명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 해서 뜨죠. 이렇게 해서 4개의 필드를 갖다 놓으시면 열 레이블에 시그마 기호가 떠요. 값이 이 기준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필드를 4개를 옮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위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옵션을 실행시켜서 총 3군데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항상 3군데입니다. 우선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에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빈 셀 표시 빈 셀에도 항상 뭔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표 3개죠. 그러면 별표 3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또는 열의 총합계 지우는데요. 여기에서는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 체크 없애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세팅이 끝난 거예요. 기본 세팅이 끝난 거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건을 보시고 하나씩 빠짐없이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보시면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 연수 과정명의 개수와 연수 인원 단위명의 평균을 구하시오. 해놨죠. 그러면 1번은 끝난 거고요. 2번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수 시간이 어디냐면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뜬 데 있죠. 행 레이블 클릭하셔서 필드명을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연수 시간. 그 다음에 그룹화하라고 그랬죠. 그룹화 하실 때는 바로 밑에 첫 번째 값 클릭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가셔서 시작값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출력 형태에 보시면 101이죠. 그러면 101 끝값은 700입니다. 700이고 그 다음에 단위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101부터 300이니까 뭐예요? 200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관할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관할 지역이라고 명칭 바꿔주시고요. 대구가 아니라 서울부터 나와요. 서울부터 나오려면 여러분들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돼요. 내림차순 누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시사항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에는 별표 3개 표시하라고 그랬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했고요. 빈 셀 별표 3개 아까 옵션에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행의 총합계도 옵션에서 저희가 지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랬는데요. 우선적으로 연수과정명 바로 밑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데이터 잡고 우선은 홈 메뉴에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세요. 가운데 정렬 누르신 다음에 지금 세 자리마다 쉼표죠. 그러면 쉼표 스타일 클릭. 그러면 별표, 빈 셀에 표시된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유지가 되고요. 숫자 데이터만 바뀝니다.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지금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3작업을 하시다가 데이터를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수치가 다르다. 그러면 1작업에서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지금은 딱 보면은 관할 지역이나 연수 시간 제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값도 3, 1572, 그 다음에 2375, 3, 1378.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셨으면은 여기에 부여되어 있는 80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작업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작업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항상 4작업은 그래프고
형태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시니까는 하는 방법, 순서를 정확히만 숙지해 놓으시면 부여된 100점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데이터를 잡는 거예요. 데이터를 범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범위 설정하실 땐 가장 먼저 차트의 제목을 먼저 보세요. 차트의 제목을 보시면 대구 및 서울 지역의 교육 현황이죠. 지금 관할 지역이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구와 서울 지역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항목축에 보니까 연수 과정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갑축에는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범위를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서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선은 연수 과정명 잡아 웹 개발 과정 두 개 잡으시고 왜냐면 밑에 줄은 부산이죠. 부산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연수 인원 단위명하고 1350 두 개 잡고 연수 시간 600시간 이렇게 열 단위로 잡아요.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밑으로 3개 또 필요하죠. 여기가 3개 잡았으면 연수 과정명에서 3개 잡았으면 옆에 가서 한 칸 띄고 3개 옆에 3개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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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열 단위로. 그리고 비연속적인 범위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잡는 거 아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수 과정명 잡아 웹 개발 과정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범위 먼저 잡으시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이때부터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잡을 때까지. 연수 인원 2개 연수 시간에서 2개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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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건너뛰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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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범위 다 잡으셨으면 이제 그땐 컨트롤 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삽입 메뉴에 차트 있죠. 그래프 세로 막대형에서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차트 형태가 나타나야 맞게 하신 거예요. 뭐 막대기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범위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무조건 그냥 가장 끝에 차트 이동 누르셔서 새 시트 저희 4작업 안 만들었죠? 제 4작업 확인. 그러면 가장 앞에 4작업 시트가 와요. 그런데 순서상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와야 되니까 제 4작업을 마우스로 꾹 누르셔서 3 뒤에다 갖다 놓는다 생각하고 갖다가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맞아요. 여기까지 해 놓으시는 게 하나의 순서예요.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조건을 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 조건 보시면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래요. 첫 번째 게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1번 했고요. 2번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저희 했어요.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시오. 이것도 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오시면 3번까지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번이래요.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가셔서 얘가 3번이에요. 클릭. 그 다음에 스타일 2를 선택하랬죠. 스타일은 1번 스타일 1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끝났고요. 5번 차트 영역. 그러면 차트 영역은 그냥 편하게 이 차트 제목 왼쪽 오른쪽 갖다 대시면 마우스로 대시면 떠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뭘로 하랬습니까? 차트 영역은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글자 크기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죠. 여기에 페인트통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분홍 박엽지니까는 얘기했죠. 클릭. 그러면 차트 영역이 끝나요. 그리고 거의 항상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하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 클릭 그림 영역이요.
그럼 여기 클릭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흰색 배경 이래가 뜨죠? 클릭. 그러면은 5번까지 끝난 거예요. 5번까지 끝을 내시고 이제 6번 제목 서식, 제목을 만들 건데요. 제목 서식 나오면 얘 클릭, 다시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기존 거 지워버리시고 대구 및 서울 지역의 교육 현황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선이 점선이죠. 편집 상태라 그래요. 얘를 다시 클릭하면은 실선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씨체는 뭘로 하랬습니까? 굴림, 굵게, 이거 굵게 눌려 있죠. 그 다음에 크기가 20포인트, 크기 20포인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채우기에서 저희가 좀 전에 그림을 했기 때문에 얘 항상 거의 같거든요. 그냥 얘 눌러주셔도 돼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는 바로 옆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클릭해 주시면 제목도 끝난 거예요. 이러면 6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연수인원 단위명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연수인원 단위명 계열의 요 밑에 범례가 계열을 나타내는데요. 얘도 계열을 나타내긴 해요. 여기에서 연수인원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꺾은 선형에서 네 번째 거 클릭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꿨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보시면 보조축이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닫기.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해야 되는 게 표식인데요. 표식은 요거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를 딱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서식에서 표식 옵션으로 가셔야 돼요. 표식 옵션 가셔서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네모 크기 10이죠. 그러면 네모 크기는 10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죠. 여기에 요 눈금선 얘기하는 건데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눈금선 서식, 눈금선 서식에서 선 스타일로 가세요. 선 스타일에서 대시 종류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항상 이걸로 나오는데요.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게 파선입니다. 네 번째 거 파선 설정, 그 다음에 닫기. 그럼 점선으로 바꿨고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0시간부터 100시간, 200, 300, 400, 500, 600, 700 맞게 똑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0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0, 500, 1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0으로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일작업에서 이게 연수 인원이죠. 일작업에서 잠깐만 볼게요. 연수 인원에 셀 서식을 보시면 그냥 저희가 회계로 해놔서 그래요. 회계로 해놓으면 원래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4작업에서 바꾸셔야 되는데 클릭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가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로 바꾸시면 되죠. 사용자 정의로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도 끝났죠. 축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게 범례인데요. 연수시간, 연수인원 한 줄로 단위명이죠.
얘를 변경을 하실 때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가셔서 지금 저희가 이 연수인원 단위 명이죠. 이거 클릭하시고 편집 가시면 계열 이름과 계열 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열 이름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에서 바꿔주신다. 데이터 편집에서 데이터 계열 이름 바꿔서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선택에서 클릭하고 편집 눌러서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삽입 메뉴에서 도형에서 아랫부분에 설명선이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그 다음에 우선은 대강 위치 잡아서 대강 그리세요. 그러면 요거 노란색 나오죠. 요거 갖다가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최다 엔터 연수 시간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좁아서 안 나오는 거죠. 얘가 잠시만요. 많이 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게 우선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글자색 검정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페인트 톤은 흰색,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좀 더 크다고 이거를 맞추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다 넣은 거죠.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글씨나 아니면은 형태가 맞는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차트는 100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함수는 별도의 파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